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는 왜 이민자를 많이 받나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근길인데 여기 캐나다 특히 동쪽은 산이 없어서 지금 해가 거의 제 눈높이에서 지금 저를 이렇게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진짜 이게 참 운전하기 힘드네요. 네, 어쨌든 예, 캐나다가 이민자를 많이 받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경제적 그 다음에 그런 문화적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 3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30만 명이면은 굉장히 진짜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캐나다 전체 인구가 지금 현재 3,5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약 1% 조금 안 되지만 대략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년 1%씩 이민자들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30년이나 50년 후에는 30%, 50% 이렇게 인구의 구성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캐나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캐나다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일까요? 제가 뭐 알고 있던 거랑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조사를 해본 거랑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선진국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이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진짜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제 사회보장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 기금에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노인 한 명당 10명, 15명이 이렇게 부양을 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 10명이나 15명이 5명으로 줄어든다 이러면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받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연금이 줄어들고,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한국도 최근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당장은 이 효과가 보이지 않지만 30년, 50년 후에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라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을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인구 출산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오래된 문화와 전통,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민자들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이민을 와서 잘 정착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이러면은, 사실 그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민자가 사회에 기여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딱 고생을 하고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경제활동을 하기까지에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민자들은 대부분 3, 4년, 5년 정도면은 사회에 정착을 하고, 또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정착을 대부분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게 이득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래된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한국 사람을 하더라도
저희가 어려서부터 쭉 들어온 말이 한국 한반도에서 우리는 단일 민족의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개념이 너무 강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원히 이민자로 아니면 영원히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프랑스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프랑스는 이민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북아프리카에서 이민자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좀 이민자들이 정착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이민자들이 사는 동네는 정말 가면 안 되는 동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테러나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서로 이렇게 잘 융화가 되거나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아니면 유럽의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 극우 정당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옛날에는 우리 프랑스 사람끼리 우리나라 사람끼리 잘 살았는데 지금 이민자들이 오고 사회가 혼란해져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사회에 그런 이민자들이 옴으로 해서 그런 부조리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사회보장 시스템을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인데, 캐나다에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구구 정당도 캐나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또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민자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론토에서는 절반의 인구가 캐나다 이외의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이민자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을 잘 하고 세금을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만 명 중에 약 60%가 기술이민이거든요. 그 기술이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캐나다에서는 항상 이렇게 잡마켓이나 현재의 그런 고용 상황 등을 이렇게 모니터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에 인력이 모자란다 하면은 그런 분야에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령 무슨 IT 쪽에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기술이민 카테고리 중에 IT 분야를 추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민을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민이 오게 쉽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저는 상당히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잘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캐나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받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화와 그 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이유,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또 캐나다의 역사는 상당히 짧잖아요. 지금 올해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인데 물론 이제 처음 이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이 북미 대륙에 왔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랜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여기 지금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나 아니면 두 세대만 올라가면 대부분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민자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또 멕시코나 그런 곳에서 오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약간 구구정당 스타일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이민자들이 와서 잘 정착을 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나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